속보, 트럼프 KF-21 도입 25조 배정. F-35는 비싸. KF-21 도입 결정. 인니보다 더 놀란 방사청 환호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위산업주 주가가 K2 전차 K9 자주포천공 II 천무 등 지상 무기체계 수출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국항공우주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주가 상승 날갯짓을 하고 있다. FA-50 전투기, KF-21 한국형 전투기, 수리온 기동헬기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AI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를 비롯해 관련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기동헬기, 송골매 무인기, KT-1 기본훈련기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KF-21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 무장민 수헬기 등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국방위성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한국형 발사체 체계 총조립을 담당했다. 핵심 구성품인 1탄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등 우주사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액 2조 5,389억 원, 영업이익 1,98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9%, 113.2% 늘어난 규모다. 여의도증권가는 내년부터 KAI가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방산업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 예산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2023년에서 2027년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7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난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을 위해 수리온 기동헬기 양산 전력화, FA-50 전투기 양산 및 전력화 계획을 세웠다. KAI 수주잔량과 군수사업 중장기 계획 등을 고려하면 군수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과 FA-50 체결한 공급 계약만 고려해도 매출이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A-50 추가 수출 계약과 KF-21 초도 양산 등도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FA-50 사업은 추가 무장에 대한 미국의 수인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연내 승인받을 시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수주를 목표로 진행 중이던 필리핀 FA-50 추가 도입 사업 협상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 중인 완제기 수출 사업을 고려하면 올해 기대했던 수준의 신규 수주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I 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동구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제 무기체계 탈피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공군이 FA-50 48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KAI 매출 규모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다목적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KAI는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KF-X 체계 개발 계약을 맺었다. 2022년 7월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초음속 비행 야간 비행기 총삭 경무장 분리 등 비행 시험을 통해 지난해 5월 15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추가 시험 및 검증을 거쳐 2026년 6월 체계 개발을 마무리 짓는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치외교 문제로 5세대 전투기인 F-35와 같은 최신 기종을 구매할 수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대한민국 공군용으로 양산을 진행 중이며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로의 확장이 가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국가로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경제 하나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지상방산이 주식시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 항공우주 및 해상도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KAI의 FA50, KF21 수리온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주사업부문 전망도 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18년 5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우주정책명령 2호에는 우주의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명시했다. 민간 우주산업의 빠른 혁신과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우주 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제기한 종합적 규제 완화 요구와도 같은 맥락이라며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광대역 통신망 구축 프로그램 예산 할당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AI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위성을 개발하고 우주발사체, 우주비행체 등 우주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위성통신 부품 제조업체 제노코 지분 37.95%를 545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통신 위성 탑재체 제작 역량과 안정적인 위성 지상국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다. 이동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KAI가 제노코를 인수해 사업 확장 의지를 보여줬다며 위성 및 항공전자 분야에서 부품 계통의 수직 계열화, 재료비 절감, 기술 내재화 및 개발 역량 강화 등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수의 군사용 위성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KAI는 이미 군 정찰 위성 도입 사업인 425 사업의 주관업체로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수주를 위한 검증 위성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제노코를 인수해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 탑재체 제작 역량 강화를 비롯해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으나 계약 지연 이슈는 고려할 사항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까지 KAI의 완제기 수출 수준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시장에서 기대해왔던 대형 수출 프로젝트가 최종 계약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중 계약을 기대했던 6천억 물결표 7천억 원 규모의 수리온 헬기 아랍에미리트 수출 계약과 1조 원 내외의 이라크 수출 계약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1조 원 규모의 FA50 우즈베키스탄 수출 계약은 미국의 수출 허가에 발목이 잡혀 있다. 물론 계약 체결 시기의 문제일 뿐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외형 성장 시나리오를 수정할 정도로 악재는 아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선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다리는 수주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으면서 올해 3분기까지 주가가 부진했다. 정부 의존도가 높은 방산 특성상 국방비 항목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예산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 국방정책이 빠르게 변하면 방산 시장 규모 역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해 별도 기준 전체 매출액의 51.74%인 1조 9,653억 원이 방사청 등 내수 매출에 집중되어 있다. 2. 한국 외교 70년 공뜬탑 6시간 불법 계엄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는 70년간 공들인 대한민국 외교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발언대로 불과 6시간 이어진 비상계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순식간에 7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평시 비상계엄 선포도 가능한 정치적 불안정국으로 전락했다. 신뢰 붕괴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 정상 및 고위급의 방문이 줄줄이 취소됐고, 한국은 한시적으로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됐다. 당장 차세대 신기술 및 반도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던 한미 경제협력 사업은 갑작스럽게 터진 계엄과 탄핵 사태로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한국 반도체 성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전국 혼란으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던 원자력 및 방산 수출 산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체코 이후 폴란드와 불가리아, 터키, 영국 등의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초 연내 타결로 예상됐던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한 중이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고 했지만 전국 혼란으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5에서 7일 방한해 국내 방산기업 경영진들과 만날 계획을 조율하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모든 계획을 취소했다. 이 밖에도 한국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자동차 시장은 독일과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중국에, 조선사업 또한 중국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 손으로 한국이 경제적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코리아 피크 모먼트를 앞당겼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수출은 대체 불가능한 부품 소재를 수입해 대체 가능한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구조라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다른 경쟁국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외교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2025 예산 2024년 4조 1,905억 원, 보다 2% 늘어난 4조 2,788억 원으로 국회에서 10일 확정됐다고 알렸다. 문제는 내년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감액이다. 정부안 예산 대비 44억 원 감액돼 약 5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정책을 펴려고 할 때 한국이 이에 맞춰 동원할 수 있는 ODA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정부는 당초 ODA 예산 편성을 위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으로 축소된 예산은 조율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제 정세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외교력을 펼칠 예산 인프라가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탄핵 정국에 대한 2차 비상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우리나라는 당분간 주요 7개국 가입이나 글로벌 리더십을 논의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며 한국은 그동안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표본이었지만 비상계엄 하나로 민주주의 퇴행을 상징하는 국가로 한순간 전락했다고 성토했다.